바로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시작은 숙박권 등등 해서 가족 특혜, 가족 갑질 논란이 마치 하루에 한 번꼴로 터지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인데요. 정청래 대표도 오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매우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보좌진들이 또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당연히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원내대표직 사퇴하시고 국회의원직 사퇴도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그 대한항공 것만 보더라도 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어찌되었던 그런 형태로의 편익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의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죠. 조금 전 김병기 원내대표의 옛 보좌진이 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도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김민석이는 왜 계엄 같은 소리를 해서는 김병기의 본인의 워딩이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계엄을 언급하는 김민석, 김병주 의원이 인기 영합에 빠져 허위를 말한다고 원색적 욕설을 했다. 그리고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신의 비리를 안 덮어준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총리, 타 의원들이 욕한 거 못 알려드려서 안타깝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모와 아들이 왜 계속 등장하는지 주목해달라. 정상적 의원실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1년간 협박해서 직장 뺏고 밥줄도 끊어 생계 어렵다. 끝까지 진실 밝힐 것이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아예 추가 폭로까지 예고해서 가족 갑질은 물론이고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태도를 봐서 같은 당, 대통령이든 같은 당 총리든 이 사람들을 뒷담한 것까지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아이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사건이 마치 정치판 박날의 사건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 보좌진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전격적으로 지난해 12월 달에 전부 다 이제 임용이 면직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 배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이 폭로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이 나눴던 그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 보좌진들을 굉장히 더 어쩌면 자극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뭔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보좌진들은 좀 더 추가적인 걸 가지고 지금 폭로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9명이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 9일 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들을 전부 다 이 중에 6명을 다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6명 중에서는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취직한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취업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쿠팡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또 쿠팡에서도 석연찮은 이유로 지금 다 해직이 됐고 그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를 만났던 이런 상황도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보좌진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를 그냥 끝내지는 않겠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가적인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억하시겠지만 피해자는 나고 그들이 정말 뒤에서 가족과 나를 난도질했다는 취지에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라고 어제 한 텔레그램 대화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좌진들이 나는 생계도 잃었다는 취지. 근데 이제 여성훈 대변인 아예 대통령과 총리, 다른 사람들, 같은 당 의원들 욕했다는 게 추가 폭로되면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버틸 수 있는 겁니까? 거취에 대해서? 일단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당대표께서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사과드린다 국민께 이제 고개를 숙였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실은 어제 며칠 전에 또 이제 본인도 사과를 했는데 아마도 이 문제가 쉽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련된 그 보좌진들의 입장 그리고 여러 이제 의혹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으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금명간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럼 당내에서 이제 부대변인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그게 원내대표직에 물러나는 정도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한다는 겁니까? 뭐 야당에서는 아예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관련해가지고 뭐 의원직 사퇴, 뭐 원내대표 사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도 뭐 원내대표실의 구체적인 뭐 입장이나 이런 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어쨌든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당에 계엄을 언급했던 사람들도 욕을 했고 대통령 뒷담화까지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오늘 옛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새롭게 내면서 얘기했는데 사모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아들이 왜 등장하는지 주목해달라. 정상적인 의원실에서는 이 사람들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의혹의 구체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구장부장님, 다음 이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입니다. 보좌관에게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 관련 정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문자로 요청 내용 보내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국정원 업무를 보좌진에까지 시켰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아빠 찬스가 있었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더더군다나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이 극도의 보안을 중시하고 있는 이 국가정보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는 일을 외부에서는 알지 못해야 그 정보의 어떤 가치 그리고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이런 이 그 베일에 가릴수록 오히려 국정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될 업무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이 그 국회 자신의 아버지의 직장 그리고 관련자들에게까지 공유가 된 것이 오히려 좀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라면 국정원 업무 중에 일부가 이렇게 허투루 이 정보가 수집이 됐는가? 그리고 정보원이 누군지도 다 이렇게 추적이 될 만큼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약한 정보만 수집된 거 아니냐 이런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의 그 국정원 업무는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국가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허점을 좀 드러낸 좀 문제 있는 그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장부장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저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가족 특혜나 갑질 의혹을 넘어서서 우리 정보당국이 저런 걸로 혹은 우리 정보당국이 취해야 될 정보를 마치 여의도 국회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정보를 취약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예. 비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취득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예. 만약 이 그 아들이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대내외적으로 좀 다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은 국정원에서 어떤 외국 그 원수가 왔을 때 한국 내 시찰과 관련된 그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고 있구나. 예.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된다라면 국정원 업무의 일부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상대 국가에서도 그걸 충분히 감안한 어떤 그 최악의 경우에는 역공작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은밀하게 진행돼야 될 이 정보 수집 노력의 일단이 드러난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아픈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날 또 하나 문자 대화 메시지까지 보좌진들이 공개했더라고요. 귀빈 방문 시 브리핑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입장 비즈니스 아이템. 그 질문이 세 개인 것 같아요. 급한 건이다 보니 이거 보좌진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당시 보좌진 A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얼마나 급한 건이죠?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 필요시 2시 정도로 늦춰보겠습니다.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의 일까지 보좌관들이 대신했다. 이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나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뭐 아들의 특히 이제 국정원 직원의 아들의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예. 합니다. 아마 이제 아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알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추측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며칠 안으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과 관련된 뭐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의 일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보좌관들을 마치 이제 쉽게 거칠게 표현하면 사적 심부름을 시킨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들의 일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게 해명이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야당의 비판입니다.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건 박나래 씨 사태와 비슷하다. 매니저와 보좌진과의 갈등은 지엽적이고 핵심은 그 내용, 아들에게 혹은 숙박권이든 혹은 병원 특혜유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주체가 책임 아니냐. 문제의 핵심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리와 갑질이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어제 맞받아쳤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를 저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사면초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아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서울의 모 대학에 편입을 했는데 그 편입 과정에 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예. 또 국정원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1차적으로 국정원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경력 사원에. 그 다음에 또 국정원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당시에 그 부인이 국정 관계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됐고요. 자, 그런 지금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정무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예. 그 보좌진들에게 어떤 이 중요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 자체는 여러 단계부터 전부 다 이거는 부적절한 것이고, 또 부인이 당시 구의장의 어떤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병원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 김병기 원내대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갑질 형태였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보좌진의 어떤 계정을 도용해서 이 대화 내용을 살펴봤다는 의혹이 있어서 예. 이게 지금 보좌진들이 또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의혹이 있다 보면 지금 뭐 그동안 벌어졌던 국회의원들의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형태인데, 강선우 의원은 일단 장관직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중도에. 자, 그렇다면 동일한 어떤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170석 가까운 지금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원내대표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행하는 발언이나 행동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결백을 다루자면 이 원내대표직을 떠나서 의원으로서 다루든지, 만약 이 중에 사실이 드러난다 하면 저는 의원직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직은 물론이고 의원직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아마 여선홍 부대변인이나 장윤주 변호사 말씀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기자회견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마치 매니저와 보좌진의 갈등은 뭐 권력 투자 이런 건 지엽적이고, 실제로 이런 갑질과 특혜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다. 뭐 이준석 대표와 주진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옛 보좌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에 같은 당, 뭐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뒷담화 한 것까지 추가 폭로를 예고했냐? 아마 이 쿠팡과의 관련성, 이게 본질일 겁니다. 오찬에 박 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찬에서 수상한 청탁을 받았던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게 요지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민병기 쿠팡 부사장께서 자리 함께 했다. 맞습니까? 네, 저도 배석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 보고 이야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가 있었습니까? 그때 본인은 나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대표가 나가 있으라고 했던가요? 잠깐 제가 아니 말을 바로 하세요. 나가 있으라 했던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나간 건가요? 정인이십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다니 그 어떤 얘기입니까? 원내대표 같은 사람 자주 봅니까? 거대 여당에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그 기억이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쿠팡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도구역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고요. 옛 보좌진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본인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실 나왔는데도 본인들을 다른 데서 일하지 못하게 김병기 의원이 직접 보복하고 해코지했다. 그게 단초를 시작으로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주장을 옛 보좌관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에 같이 일했던 이제 보좌진들인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아마 쿠팡에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취업하고 나서 김병기 의원이 그 쿠팡 대표와 이제 만남으로 인해서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이제 본인이 이제 쿠팡에서 뭐 약간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은 뭐 해직 통보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본인이 관련해 가지고 박대준 대표 만나서 관련해서 이야기는 했다 이런 뭐 본인이 이제 해명은 나왔는데요. 예. 아마도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쿠팡 그 해킹 사건 관련해 가지고 더 이제 관심이 좀 폭발하면서 예. 지금 더 이제 궁금증이나 아니면 이 국민들의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추가 입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옛 보좌관들이 추가 폭로까지 예고한 뭐 같은 당 의원들 뒷담화라든지 혹은 아들의 국정원 업무를 보좌관에게 시켰다라는 등등의 의혹들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뉴스탑 때 시간 안에 반론을 얘기하거나 해명하면 그 부분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